119페이지요. 119페이지 표맨 끝부분이죠. 기타 소득 계속해서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 소득까지 정리해 봤고요. 이번에는 서화 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서화 그림이죠, 그림. 골동품. 골동품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도자기라든가 오래된 물건이 골동품이죠. 이 경우는 이제 그 필요경비를 필요경비율 표가 있는데요. 90%, 80%로 나눠져 있어요. 자, 밑으로 가보면은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으로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골동품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데 양도일 현재 원작자가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 작품은 골동품이 아니다 하는 얘기하고요. 뭐 여기까지 뭐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필요 경비율을 쪽을 좀 보면은 1억 원 이하 양도 금액 기준으로 1억 원 이하는 필요 경비를 90% 인정해 주고요. 1억 원을 초과했을 때 1억 원까지는 90%, 초과된 금액은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단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골동품의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9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니까 장기간 보유한 골동품은 90%가 필요경비죠. 그러니까 이 기타 소득 필요경비 중에서 제일 높게 적용해 주는 게 서화 골동품 양도에 관련된 소득입니다. 서화 골동품 양도와 관련된 소득은 장기 보관, 장기 보유,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1억 원짜리다라고 하면 10년 이상 보유한 거라고 하면은 90%니까 9천만 원은 소득 금액이 아니에요. 1억 원에 팔았다. 그러면 소득 금액이 아니고 1,000만 원만 소득 금액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기타 소득의 세율표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121페이지에 원천징수 세율.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하는 거예요.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했던 것이 맨 앞에 승마 투표, 그 다음에 슬롯머신 있었습니다. 거기도 사실은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맨 처음에 있었던 거. 자, 그거 포함해서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되는 기타 소득 나열된 것들을 한번 쭉 보죠.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하는데요. 아까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은 것은 80% 필요경비 인정하니까 그건 제외죠. 복권, 경품, 추첨권 당첨돼 가지고 받은 금품.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하니까요. 만약에 복권을 1,000원짜리를 샀는데 이게 1등에 당첨이 돼서 10억이 만약에 당첨이 됐다. 그럼 필요경비는 1,000원만 빼는 거예요. 그 번호를 사는데 1,000원 들어갔으니까. 나는 그동안 이 복권에 투자한 게 매주 10만 원씩 샀기 때문에 수천만 원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거 필요경비 인정 안 해요. 당첨 달 때까지 내가 산다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사다가 딱 당첨됐으니까 난 필요경비가 이만큼이야. 그동안 요거 복권에 사면서 지출한 거 영수증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복권 당첨되면 필요경비 인정받아야 된다? 안 받아. 못 받아요. 당첨된 것에 해당되는
그 번호의 필요경비를 말하는 거니까요. 지금 우리 로또 같은 경우는 1,000원인가 그러잖아요. 그것만 필요경비로. 그러니까 사실상 당첨 금액이 모두가 다 소득 금액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000원 빼나 마나죠. 그렇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서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 모두 기타 소득입니다. 자, 사행행위 등으로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투견을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닭싸움을 시키는 거라든가 이런 건 이제 동물 학대와 관련된 법률이 있어가지고 처벌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거기서 만약에 닭싸움을 시켜가지고 우리 닭이 이겨서 상금을 받았다. 기타 소득인데 필요경비, 실제 필요경비 글쎄요. 어떻게 필요경비를 계산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필요경비가 인정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행행위 이런 거에는 좀 굉장히 포괄적인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친구끼리 모여서 고스톱 친 것도 사행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신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내가 고스톱 쳐가지고 이번 작년에 고스톱 쳐서 500만 원 벌었습니다. 그거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소득세는 신고해야 납세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납세 의무도 없는 거예요. 자, 저작자 또는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이나 저작 인접권 이것을 양도 또는 사용한 대가로 받는 금품 기타 소득으로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을 합니다. 자기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내 저작물이 아니고 아버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저작권 같은 거 이런 것이 되겠죠. 직접 저작자가 아닌 자가 저작권이나 저작 인접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사용하게 함으로써 받는 금품은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된다. 실제 필요경비가 인정이 된다.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 물건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 기타 소득이에요.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장소를 빌려주면 임대사업자에 가깝죠.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거는 사업소득이지만 내가 임대사업자는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무실이 비어있는 날이 많다. 예를 들어서 주말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 비어있는데 그때 누가 이용 좀 하자고 그래요. 그래 이용하세요 하고 거기서 일정한 이용료를 받았어요. 기타 소득이라는 거예요.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및 사례금 이런 것도 기타 소득에 해당되고요. 유실물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았거나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이나 취득한 자산 기타 소득으로 과세된다. 유실물 습득이라는 건 누가 분실한 걸 내가 얻은 거죠. 근데 분실한 걸 내가 챙기면 그건 범죄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실했으니까 그 분실자한테 연락해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당신 물건 요거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 상대방이 너무 고마워서 사례금으로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고 돈을 줬다 이거예요. 그 사례금이 기타 소득으로 신고 대상 금액이에요. 신고 안 하면 모르는 거고요. 신고해서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자가 없는 물건을 점유로 소득권을 취득하는 자산도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고요. 거주자나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 배당, 증여로 보지 않는 금품들,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영화나 필름,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 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 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다. 이런 것이 기타 소득이다 하는 정도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이것도 기타 소득으로 신고 원래는 해야 됩니다. 이런 건 우리 생활에서도 있을 수 있죠. 계약을 안 지켰어요. 네, 만약에 이제 부동산 거래 같은 거 그런 거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 거래에서 만약에 이제 제가 살던 집을 팔겠다고 이렇게 매물을 내놨는데 오늘 사겠다는 사람이 왔어요.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겠어요. 예, 그리고 한 달 후에 이제 이사를 하기로 잔금 치르고, 네, 그래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그거 해약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그 일반 부동산 거래에서 말이죠. 그 계약서를 보면은 해약을 하면 그 계약금을 포기해야 돼요. 계약금을 포기. 그러면 저는 뜻하지 않은 100만 원이 그냥 소득이 발생했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나의 소득이 된 거예요. 기타 소득으로 원래 신고하는 거예요. 사례금 받았으면 그것도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야 되고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 일시금, 우리가 이제 그 공제를 부었는데 일시금을 받았어요. 이제 해약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소득으로 봐야 되는데 근로자도 아니고 이게 소기업 소상공인이니까 개인이죠. 사업소득도 아니죠. 근로소득 아니죠. 기타 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기타 소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소득이 뭐냐면 그 개인 사업자들이 그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해 가지고 폐업을 할 시에 이제 해약을 하거든요. 폐업을 하면 자격이 상실되니까. 그럼 폐업하고 그 일시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종업원 등 또는 대학교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자, 직무발명 보상금을 직장에 근무 중에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보면서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된 금액만 과세한다고 우리 정리했었죠. 그런데 퇴직 후에 받을 수도 있어요. 근무 때는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자기가 퇴사한 후에 보상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해야 돼요. 근로자가 아니니까. 다만 여기서도 기타 소득으로 과세는 하는데 500만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초과된 것만 기타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다음에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이라고도 하는데요.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는 자가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아 이것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네. 그래서 근로자, 고용관계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퇴직 후에 행사했으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스톡 옵션을 넣는데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스톡 옵션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기타 소득이다. 그 다음에 뇌물도 기타 소득이에요. 알선 수재 또는 배임 수재로 받은 거, 뇌물이나 알선 수재, 배임 수재로 받은 금품들, 기타 소득. 뭐 기타 소득 이전에 처벌을 받겠지만 세금으로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는데요. 필요경비는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한다는 것은 거의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뇌물을 받는데 필요경비가 인정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필요경비 없고 뇌물도 과세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연금계좌 가입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로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 외에 수령한 소득은 기타 소득이다. 자,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으로 받는 건 연금소득이에요. 그런데 운용실적이 좋아가지고 연금 정해진 것 외에 별도로 돈을 더 받은 거, 그것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연금 외에 수령한 소득,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 외로 받은 연금회사로부터 연금 외로 받은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여기 열거된 기타 소득이 뭐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내용은 다 열거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정리하는 방법은 필요경비를 90% 인정받는 것이 어느 것이고 80% 인정받는 게 어느 것이고 60% 인정받는 게 어느 것이고 나머지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한다. 즉 거의 필요경비를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 필요경비만 인정한다는 것은 거의 필요경비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수준이 것이죠.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90%, 80%, 6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실제 필요경비. 이렇게 좀 정리하셔야 된다. 자,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건 여전히 똑같아요. 기타 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이 뭐예요? 기타 소득. 거기에서 뭘 빼요? 필요경비. 근데 필요경비가 90%, 80%, 60% 실제 필요경비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의 과세 방법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세 방법이 복잡한 게 금융소득 복잡했고요. 기타 소득 금액도 좀 복잡합니다. 열거된 것도 많지만 좀 복잡해요. 자, 이것도 금융소득하고 똑같이 분류를 하는데 맨 먼저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그리고 조건부 분리과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금융소득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잖아요.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에 수령한 운용수익 맨 마지막에 나왔던 거 있죠? 이거 무조건 분리과세. 원천징수는 15%. 원천징수 15%. 복권, 슬롯머신, 그 다음에 경마장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이거는 원천징수가 20%이고요. 당첨금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는 30%. 3억 원 초과하면 30%. 보통 이제 로또 복권을 1등 하면 뭐 10억 정도 가까이 되겠죠. 10억. 30%면은 3억이 되겠네요. 3억. 10억을 만약에 받는다면 3억이 세금이라는 거예요. 10억 당첨되면은 여러분은 7억을 가서 받아오면 되겠네요. 30%가 원천징수돼요. 이거는 3억 이하는 20%가 아니라 초과하면 3억을 초과하면 30%. 네, 그 당첨 금액의 30%. 3억 초과 시에는 3억까지는 20%. 그러니까 10억이 당첨된다고 한다면 3억이 30%니까 3억 원이 세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와 골동품,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도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원천징수는 20%. 기타 소득은 주로
20%가 많습니다. 예, 기타 소득으로 분리가 됐다. 그러면 원천징수 한 20% 보시면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20%가 여기저기 많이 있죠. 자,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에 딱 세 가지가 있으니까요. 기타 소득에서 무조건 분리과세는 언제나 종합과세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원천징수로서 끝. 예. 원천징수로서 끝. 절대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가지고 재계산을 하는 게 없어요. 그게 뭐예요? 연금계좌에서 추가로 받는 거. 복권, 슬롯머신, 경마. 그 다음에 소와 골동품 발생한 소득. 이렇게 있으니까 이 세 개가 어떤 특징이 딱 있죠. 예. 복권, 슬롯머신 이런 사행성 어떤 거기 그런 걸 좀 사행성이라고 봐도 되나? 예. 하여튼 그런 거고. 소와 골동품 좀 특이하죠. 예. 그다음에 연금계좌 운용수익.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무조건 분리과세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가 있어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원천징수 세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는 유형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이거든요. 뇌물을 주는 사람이 세금 떼고 뇌물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안 한 거니까 이건 무조건 종합과세. 뇌물하고 그 사람이 근로자면 근로소득 합쳐가지고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돼요. 알선 수재 및 배임 수재에 의한 금품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천징수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종합과세 된다. 기타 소득의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것을 보면은 딱 보면 원천징수가 일어날 수 없는 거 중에서 범죄 행위인 거. 아까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것도요, 원천징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아까 100만원, 1000만원인가요? 1000만원 벌었다고 그랬잖아요. 상대방이 계약을 어겨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신 세금은 떼야지 하고 세금 와서 떼고, 이렇게 개인 간에 그럴 사람이 없죠. 그 사람은 원천징수 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에요. 개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업자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천징수 세율에 하이폰 그려져 있는 것은 원천징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유형의 소득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계약의 위약으로 의한 것은 무조건 종합과세는 하지 않아요. 조건부예요. 조건부는 밑에 이제 나오는데 우선 조건부 분리과세가 뭐가 있는지 보세요. 위약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해지금 네. 이거 원천징수 15%예요. 네. 그러니까 노란우산공제 해약해가지고 받을 때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15% 세금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기타 소득 은 아까 쭉 열거된 것들이에요. 예, 원천징수 세율은 20%입니다. 그래서 요게 조건부 분리과세인데 이 조건부 분리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보세요. 계약의 위약 등 계약금의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금액과 그 외에 기타 소득의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된 때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선택할 수가 있다. 이 조건부 분리과세는요. 300만 원. 여기 300만 원 있죠?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된 때에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것과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것 빼고 조건부 분리과세 되는 거에서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요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론 문제하고 관련해서 여기도 우리 금융소득에서 이런 표가 있었잖아요. 네, 기타 소득에서 이 표가 중요한 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걸 정리했냐면 종합과세되는 종합과세 세목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이자 소득에서 공부할 때 이자 소득 금액 계산하는 방법 알죠? 배당 소득 공부하면서 배당 소득 금액 계산하는 거 알았죠?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은 필요경비가 없기 때문에 그 소득금 자체가 소득 금액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업 소득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거기에서 사업 소득 금액 필요경비 이건 있었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봤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에 열거된 거 보면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가지고 근로소득 금액 계산할 줄 알게 되었어요. 또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는데 공적연금은 연말정산으로서 정리가 되고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되고 초과시에 종합과세가 되는데 연금소득 공제라는 걸 빼기 때문에 연금소득도 연금소득 금액 계산하는 거 알죠? 연금소득 공제를 빼야 돼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열거된 거 쭉 알아봤고 기타 소득에도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실제 필요경비라도 인정을 해주니까 필요경비를 빼서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걸 우리가 알았다 이겁니다. 자, 지금 내가 뭔 말을 하려고 이걸 쭉 다시 한번 써봤느냐 하면은 우리가 종합과세 세목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배사 근연기라고 해서 이배사 근연기 이렇게 필기시험 대비로 외워두는 겁니다.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세금 이배사 근연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이자 소득 금액부터 여기 6가지를 모두 더한 이 소득 금액을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합계를. 저 위에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다 합쳐서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합과세를 한다는 것은 이 6가지의 세목에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전부 합계내가지고 세금 계산을 확정신고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걸 5월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 종합소득 금액을 이제 뽑아내는 건 알았단 말이에요. 예. 종합과세 판단 여부, 앞에서 다 기타 소득은, 조건부 기타 소득은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해버리고 해당이 없고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그 기타 소득만 그러면 종합소득 금액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 금액의 합계 이거를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2페이지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맨 위에 나오는 게 이제 종합소득 금액부터 이제 설명 나와요. 이 종합소득 금액까지는 지금까지 이제 공부했으니까 그 밑에 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위해서는 요 아랫부분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요거를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접어두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